그 당내에서 당의 수뇌부한테 바른 소리하고 바로 서는 사람 찾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대통령 후보군에 나는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누구 이름을 거론하면 잘못하면 선거법도 위반이 되는데 그 여당 내에서 청와대를 향해 가지고 바른 소리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나라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예. 또 그 보수 여당 안에서 보수 야당 안에서 우리 반성해야 된다. 우리는 남이 차려는 밥상에 수저만 갖고 대들었다. 우리는 희생과 봉사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다. 내 것 찾으려고 내 권리 잃지 않으려고 눈에 쌍심지를 돋고 여기까지 왔다. 저 사람들은 희생이라고 하는 탈을 그래도 썼다. 지금 우리가 쏟아지는 국민의 표를 담아내야 할 바구니라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당내 싸움하고 그리고 소위 감투 싸움 하느라고 지금 그거 정신없지 않느냐. 이거 아니다라고 바른 소리를 하면서 당내 지도부에게 혹은 당내 지도부로서의 그 자기 선택이 국민적 지지율과 성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대통령 후보군에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 당의 생리나 구조가 그렇게 쓸만한 사람은 무슨 짓을 하든지 뒷조사, 비하인드 스토리 이걸 만들어가지고 영 못쓰게 뭐 속된 말로 똥칠 막대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양당의 그 소위 그 테크닉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그 유엔 사무총장 하던 반기문 씨죠. 그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분 같았는데 훌륭하죠. 처음에 국민적인 열화 같은 성원이 양당 사람들의 입, 그 장난, 만들어내는 뭐 비하인드 스토리 이것 때문에 그냥 결국 스스로 추락하고 말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주변 사람들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이것을 축정도에서는 이제 결사적으로 막아내고 지켜내야 된다는. 쓸만한 사람은 이제는 그들의 그 목전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역사적인 인물이 희생의 제물이 되는 이런 순간들이 연출될 텐데 이걸 막아내야 된다는 거죠. 총장님과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켜내야 돼요. 박사님, 제가 이제 주로 이렇게 들어다니면은 요즘에는 그 보수 우파 정치인들을 놓고 네. 제가 신랄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다른 사람들이 그 우파요, 좌파요 그러길래 난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다. 솔직히 요즘에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사람 따라 다녔다 지금까지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우리 지역의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움직였었고 또 보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보수 속에서도 어떤 그 진보의 역할을 했었던 것들이다 보니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엔 그러면 어디냐, 우냐, 좌냐 그러길래 나는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니다. 그저 우가 됐든 좌가 됐든 바른 생각만 가지고 거짓말하지 않고 신뢰성 있는 사람이면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그 논제를 가지고 우리 그 충청의 그 평론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많이 박약닥식을 하시니까. 여기 다음 문제 시간 내시면은 보수와 진보의 디피니션, 정의를 한번 제가 국민과 시청자한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수도 진보도 그 소위 그 축을 놓고 양쪽에 바퀴 같은 거예요. 보수가 없으면 마차는 전복되거나 굴러가지 못해요. 진보가 없어도 굴러가지 못해요. 쉽게 풀면 그렇겠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우리 인문학적 견지에서 보면은 보수란 지킬 가치가 있는 것. 지킬 가치가 있는 것. 그러니까 못쓸 문화나 이런 게 아니에요.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을 이제 보관하고 전수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연마해서 보관하고 전승하는 것이 보수예요. 진보라는 것은 갈 길은 멀고 해는 저문데 말이 나태하잖아요. 그때 말의 등에 채찍을 지는 것이 진보예요. 보수와 진보는 수레의 양 바퀴다. 함께 가야 돼. 그래서
보수가 한 번, 진보가 한 번. 이렇게 잡으면서 서로의 그 약점이나 취약점을 보완하면서 그 마차가 목적지, 그 국민민복이라든가 행복이라고 하는 국민들이 추구하는 모든 공공의 선을 향해서 함께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는 보수는 진보를 완전히, 진보는 보수를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그 존재의 정체성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보 세력들은 보수한테 뭘 하나 붙여요. 그래가지고 수구, 꼴통 이렇게 만들고, 보수는 진보를 향해서 어떻게 하죠? 급진, 뭐 이렇게 만들었다 나중에 빨갱이 이렇게 매도를 해요. 그러면 둘 다 있어서는 안 되는 세력일,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 세력이 아니에요. 둘 다 보수 입장에서 보면 진보가 없어져야 되고, 진보 입장에서 보면 보수가 없어져야 돼요. 나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거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음에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시간이 나면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 드릴 기회를 한번 가져볼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지금 녹화한 부분은 뭐 너무 길게 했기 때문에 몇 편으로 나눠서 잘라서 올리려고 그래요. 편하게 하세요. 지금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고, 저보고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었을 때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도 저는 뭐 중도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은 저는 중도 분명히 있다고 봐지고, 그때 정말 너 당신 왜 대통령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한다. 그럼 어떻게 해서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럼 그 행복하게 해주는 방안을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얘기는 그럴싸하게 했는데 그 사람 인간성으로 봐서는 이미 20대, 30대, 40대, 50대 커나는 걸 보고서 이미 아는데, 그런 쌍스러운 사람이 누가 요즘에 그래요. 그래서 당을 얘기하게 되면은 나는 내 눈에는 요즘에 추잡당이 보인다. 추잡당. 추하고 잡스러운 당이 하나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 당은 천치당이 하나 보인다. 근데 이 추잡당도 내가 존경할 수 없고, 천치당도 존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풀면, 예. 민주당이라는 이름은 민주가 없는 당이고, 미래통당인가 미통당은 미래가 없는 당이에요. 예. 그 다음에 뭐 정의 뭐쩌고 하는 정의당. 전혀 정의가 없는 당 민주정의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상반된 거예요. 정의가 없는 당에 정의를 부르짖고, 민주가 없는 당에 민주를 부르짖고,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당의 이름은 미래통합당이라고 진 거잖아요. 예. 이것이 그야말로 우리나라 정당의 아이러니거든요. 이거 국민적 아마 공감대가 형성될 거예요. 미래가 없는 당, 미래통당. 민주가 없는 당, 뭐 민주 무슨 당. 정의가 전혀 없는 당 아니에요? 조국일 놓고 언제는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당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남북 간의 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이쪽 편에 서서 북한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 앞전까지는 북한 미화에 최선을 다했던 당이 정의당 아니에요? 이런 당들이 정체성이 휘말려요. 지금 제 박사님, 저는 늘 제 전공이 체육이지만 여기 체육 보면은 체육은 분명히 가리키는 내용이 있어요. 또 이 공부를 하고 나면 이런 사람이 되자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예. 법을 지키는 정신을 키운다. 이 스포츠 하는 사람은 법 못 지키면은 룰을 안 지키면 이거 끝이에요. 존재가 안 되는 예. 건데 뭐. 그리고 가리켜 책임적 행위를 배운다. 그렇죠. 그다음에 공동체 의식을 키운다. 그렇죠. 같이 믿음과 사랑과 희생을 배운다. 그렇죠. 본능적 욕구를 승화시켜준다. 자기와의 투쟁을 배운다. 그다음에 건강한 체력을 길러주는 데 있다. 이게 체육이라는 학문에서 이론을 가리키고 실기를 가리키고 실전을 가리키고 하는 게 체육과 스포츠예요. 이게 삶이에요. 삶의 원칙이기도 해. 예. 그런데 그래서 체육은 스포츠는 스포츠맨 정신이 있어요. 그렇죠. 또 충청인의 정신이 스포츠맨 정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스포츠맨십이 있고. 근데 정치학에서는 정치인 리더, 정치인십이나
거기 정치인은 어떤 지켜야 될 어떤 거 규정 같은 거 있어요? 정치가요. 정치란하고 사전을 찾아보면 정치란 예. 일종의 사기라고 그렇게 표기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치적인 언어 그럼 거짓말 이렇게 표기돼 있어요. 정치적인 언어 그러면 두루뭉실하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흠 잡고 책 잡으려고 그러면 빠져나가는 거 이게 정치적인 언어거든요. 정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인간 됨됨이를 고쳐놓은 사람들만이 정치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힘부른 분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고 최소한 저는 그래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목민심서를 제대로 읽고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한번 통계를 내봤으면 좋겠어요. 300명 중에서 아마 10명 되려나 모르겠어요. 목민심서라는 게 뭐 있는지도 모르고 그 목민심서가 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런 해요. 사람들 찍는 국민은 누구냐고. 그러니까 저는 목민심서는 몰라도 이 정신은 이게 목민심서의 정신이라니까. 그래서 이 정치학의 어떤 그 개론에서부터 좀 그 공부를 제대로 시키고 거기서 그 학문을 공부시키고 나서 거기에서 채점을 평가를 받고 채점에 그래도 몇 학점 이상이 된 사람들만 또 경선을 시켜서 그 중에서 그 공천을 시켜가지고 된 사람들 그 후보로 내보내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정당에서. 이거 쓰레기 같은 것들이 그 국회의원 되고 그 뭐 윤미향인가 이런 아이들을 공천을 시켜주고 그걸 감춰주기 위해서 그 별의 별짓 저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한 가지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한 가지 거짓말을 평생 거짓말로 사는 거지. 100가지 거짓말로 해도 그걸 안 덮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새끼는 용서하고 덮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내 새끼일수록 회초리로 단단히 쳐 사람 만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새끼를 덮어준다고 하는 얘기는 공범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공범은 그 집단이 어떤 집단이에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공범 집단이 돼서는 안 되죠. 속가내야 그나마 좀 덜 탁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시샘말로 여의도 의사당 옆에 색강이 그게 똥강이래요. 그 똥강에 소방관, 의사, 국회의원 빠지면 셋이 빠지면 누구부터 건진다는 거지? 국회의원부터 건진대요. 근데 그 얘기가 기가 막혀요. 더 물리될까 봐? 아니 국회의원 먼저 안 죽어지면 오염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먼저 죽으니까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국회의원 먼저 건져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반성을 하고 우리는 아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예, 그래서 이제 오물이 더 넓혀지니까 빨리 건져야 줄어드니까. 국회의원을 빨리 건져야 남은 소방관하고 의사가 산다. 예. 아. 하여튼 오죽해야 네, 그렇게 누군가가 그런 거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들을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했겠어요. 시간이 여지간히 됐으니까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정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뇌를 시키지 말고 교육을 시켜라. 이념 세뇌를 시켜서 소위 그 우리와 맞지 않는 그 이념 체계로 길을 보고 바로 가야 되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길을 유도하고 가게 하고 해서 나라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존립시키지 못하고 그 책임 자체도 짓지 않고 이런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받지 않고 세뇌가 된 사람들은 교육을 부정을 해요. 들으려고는 안 하거든. 그리고 머릿속이 기형적으로 기형화가 되거든요. 네. 이제 결론하시죠? 예. 오늘 충청의 시사평론가이시고 대가이신 우리 그 최기복 박사님을 조촐한 제 연구실로 모셔서 어떤 그 학문적인 얘기도 아니고 지금 국민이 그 속상해하는 일들 또 어저께만 와도 저희들이 앉아가지고 저녁 먹으면서 이러저런 얘기한 것들 그쪽에서 이제 나온 얘기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 최기복 시사평론가님 모시고 좀 여쭤봐야 되겠다 하다가 보니까는 뭐 오버페이스 한 것도 있고 또
뭐 A의 길로 가기로 했는데 뭐 C의 D의 길로 간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제 앞으로 저희들도 이제 뭐 이 세상은 뭐 대한민국은 뭐 30대, 40대, 50대만 끌고 가는 게 아니고 50대가 60대 되고 60대가 70대 되고 70대가 80대 되고 하는 거고 또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금 70대, 80대, 90대 애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놓은 게 그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르고 요즘 젊은이들이 노인네들 생각은 그냥 노노하기만 하다 이런 얘기 하는 것들이 듣기도 싫고 그래서 너희들이 못하는 일을 젊은이들이 못하고 니네들이 못한다면은 그냥 우리 노인네들이라도 한번 뭉쳐서 해보겠다 하는 그런 정신을 전 갖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모셨고 또 어떤 말이든 많이 알고 해주시니까 전공도 하셨고 또 그쪽으로 확실한 어떤 정신력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이제 그 후학들을 위해서 창의 인성교육도 지금 학문을 만들고 개발하시고 교재도 만드시고 그다음에 효학문도 만들어서 지금 공부를 시키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 청소년들부터 먼저 시켜서 그들이 이제 젊어지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어떤 노년이 돼가면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면 바로 이제 창의 인성교육, 그다음에 효교육 이런 것들이 교과서 한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초중학교에서는 몇 시간씩 시간이 배정이 되어져서 그걸 전담하는 선생님들이 계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 지금의 형편보다도 더 훌륭하게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오늘 킹메이커 자처한 김무성이에 대한 기사를 읽고 이 킹메이커 자처한 김무성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 충청인이 충청인 정신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데 충청인이 되려고 하면 옛날에 선조의 이런 정신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뭉쳐서 어느 방향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주제를 가지고 어렵게 시간을 모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예. 하여튼 건강 잘 지켜주시고 근일 내에 또 한번 모시고 그러시죠. 예. 말씀 나누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우리 최 박사장님이 한 코너를 가지고 냉정하게 어떤 비판의 말씀도 짧게 이렇게 계속 좀 이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시대의 하모니는 우선 노, 장, 청, 노년과 장년과 청년의 하모니를 통해서 청년의 도전정신, 소위 챌린지십과 장년의 하모니 정신 그리고 노년의 경륜과 경험 이것이 적정선에서 조화가 돼야 사회적인 잡음이 좀 덜해지면서 발전지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가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분수를 안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소위 스스로에게 좀 채찍의 매를 들어서 냉정해지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 후에 나보다 남을 생각하고 역지사지 입장에 서서 사안마다 좀 이렇게 조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시청자나 구독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자식 교육이나 주변과 이웃을 향한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그쪽 지향적으로 움직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기치를 올리고 우리가 또 앞장서서 노력할 수 있도록 총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참여해 주신 긴 시간인지 모르겠어. 고마웠고요. 다음은 이 정치인하고 스포츠인하고 어떤 거 신뢰도면 가지고 능력면 가지고 결과면 가지고 한번 대담을 한번 제가 해보고 싶어요. 아유, 정치하는 사람은 스포츠면하고 하면 안 돼요. 스포츠면 오염시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두셨다가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답을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예, 유튜브 충청의 소리였습니다. 시시비비 코너. 오늘 그 충청의 그 시사평론가 최기복 원장님을 모시고 대담을 나눴습니다. 불편을 드린 거 용서하고요. 또 서투른 점 용서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부족한 점을 많은 조언을 통해서 한 수 한 수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도 발전하도록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